화학변화 2회입니다. 1.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같이 보죠. 기억. 모든 산화 반응에는 산소가 관여한다. 산소 관여하면 산화 반응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산화환원 반응, 모든 산화 반응이 산소와 관여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맨 처음에 산화환원 반응할 때는 산소 이동으로 모든 걸 설명했다 그랬죠.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인 전자 이동으로 설명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이동,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바로 구리, 황산구리, 그렇죠? 황산구리에다가, 자, 여기 통이에요. 황산구리에다가 예를 들어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Mg를 넣었을 때 전자 이동이 있었죠. 이러한 전자 이동도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을 볼게요. 모든 산화 반응은 산소가 관여한다. 아닙니다.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금속과의 반응을 말하죠. 전자 이동이니까 이건 산소가 없어도 되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환원 반응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산소 이동에서 산소를 얻으면 뭐였어요? 네, 얻으면 산화였죠. 환원은요, 산소 이름이었죠. 그러면 산소를 얻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잃는 애가 있겠죠. 산소를 잃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얻는 애가 있겠죠. 이 말은 뭐예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야. 공을 던지어가지고 잃는 애가 있으면 공을 받아서 얻는 애가 있겠죠. 항상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소 이동 관점에서도 얻고 잃음이 동시에 일어나고요. 전자 이동 관점에서도 얻고 잃음이 동시에 일어나죠. 자, 산소 얻으면 여기서 전자 이름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전자 얻음을 말하니까 어쨌든 얻는 애가 있으면 잃는 애가 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디귿. 산화되는 물질이 잃는 전자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는 전자수는 같다. 그렇죠. 산화되는 물질이 잃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했죠. 즉 전자를 잃는 수와 전자를 얻는 수는 항상 같아야 되죠. 맞습니다. 답은 4번. 그림은 공기 중에서 알루미늄이 산화 알루미늄 Al2O3가 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알루미늄이 산화 알루미늄이 되는 과정이요. 여기 알루미늄인데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 돼요. 자, 그러려면 지금 가열과 용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가열해서 용융, 녹인다 이런 뜻이에요. 녹인다. 자, 열을 막 가면 어때요? 용융. 마치 초콜릿이 녹듯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용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루미늄은 고체잖아요. 금속. 그걸 열을 많이 가하면 액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액체 형태. 그걸 용융이라고 합니다. 가열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걸 다시 냉각을 시키면 산화 알루미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하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알루미늄이 산화 알루민이 된 거죠. 자, 그러면 A는 산화된다. 맞죠? 산소를 얻었죠. 맞습니다. A는 전자를 얻는 물질이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만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산소 얻음이죠. 산소 얻음은 우리가 산화라고 했고요. 산소를 얻는다는 건 반대로 전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잃는 게 되죠. 왜요? 산소는 전자를 좋아하니까 산소를 얻으면 산소가 내 전자를 뺏는다고. 그러면 알루미늄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는 게 된다고요. 산소 자체가 전자를 좋아하는 특징 때문에 산소를 얻으면 전자를 잃는다 이거예요. 내가 알루미늄이야. 산소를 얻었어. 그러면 산소한테 전자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 Al은 전자를 얻는 물질이다. AL이 전자를 얻는 물질이요. AL이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었습니다. 틀렸어요. 틀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Al2O3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자,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예전에 배웠죠. 자,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했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려면 어떤 게 금속, 비금속인지 알아야 되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요. 왜요?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쉬우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니까 전자가 비금속은 전자가 많아지는 음이온이 되고 금속은 전자 없어지는 양이온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이온결합. 자, 그러면 AL은 우리가 금속 원소인 거 맞고요. 산소는 우리가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알겠죠? 자, 답은 기억, 디귿. 이해되시죠?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질사하는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오는 것만 보겠어.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질사하는 수용액. 자, 이게 질사하는 수용액인데요. 여기에 질산이란 건 AgNO3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질소, 산소, 은이 있으니까 질산은 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물속에 녹았을 때는 실제로 자, 얘 금속이 비금속이에요. 금속, 얘는요 비금속, 얘도 비금속. 즉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은 공유 결합.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디서 나눠질까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물속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고 공유 결합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는 Ag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NO3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 안에는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둘이 떨어져서 이렇게 동동동 떠다닌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무색을 띱니다. 무슨 색? 무색.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물과 같은 투명한 색이란 이 말이죠. 자, 여기다가 구리판을 넣었어요. 구리판은 우리가 알듯이 원소기로 보면 CU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반응을 합니다. 자, 누구랑 반응하냐? 얘랑만 반응하죠. 즉, CU하고 Ag 플러스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 NO3 마이너스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질사하는 이온은 아예 반응하지 않는 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요. 구경만 하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실제로 반응은 누가 한다? 얘랑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CU하고 Ag 플러스가 반응을 하는데요. 자, 이 Ag 플러스가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한단 말은 뭐예요? 반응을 한단 말은 그렇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요. 지금 CU하고 누가 반응한다? Ag 플러스가 반응한다. Ag 플러스는 지금 이온 상태고요. CU가 지금 원자 상태니까 얘는 고체. 얘는요. 수용액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온이 양이온, 음이온이 수용액에 녹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얘는요. CU 2 플러스가 되고 얘는 Ag가 된다 이거죠. 알겠죠? 얘는 이제 수용액으로 변하고 얘는 뭐가 된다? 고체가 된다 이거예요. 석출이 된다 이거죠. 물속에 녹았던 게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볼까요? 자, 여기 2 플러스요. 그러면 전하량이 맞지가 않네요. 전하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2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 플러스가 여기 2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가 2개니까 2 플러스 2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2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2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하량도 맞고 전하량이라는 건 이제 플러스의 개수를 말하는데 둘 다 플러스가 2개 맞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자의 양까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자, 얘가 뭐예요? 얘가 구리이온이죠. Cu+. 구리이온의 특징은 색깔이 무슨 색을 띈다? 색깔이 무슨? 수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 구리이온은 바로 푸른색. 자, Ag 플러스는 아까 전에 색깔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색. 색깔이 없다 그랬죠? 무색입니다. 즉, 용액의 색깔이 얘가 녹아있는 무색에서 얘가 석출되고 오히려 CU가 녹아서 CU2 플러스가 되는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죠.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즉, 수용의 색깔이 무색에서 푸른색, 점점 파랗게 변하는 거죠. 푸르게 변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수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봤다시피 자, 얘가 이렇게 녹으면서 자, 중요해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양이온이 몇 개씩 석출이 돼요? 2개씩 석출되죠. 지금 뭐냐? CU가 하나 녹을 때마다 Ag 플러스는 2개씩 다시 고체로 된다고요. CU가 지금 Ag 플러스에게 전자를 하나씩 줘서 얘네가 다시 석출되고 얘만 녹는다고. 얘가. 그 말은 뭐예요? Ag 플러스의 양이 확 없어진다고요. CU가 하나 녹을 때, 얘가 하나 될 때 얘가 2개가 다시 석출이 된다고요. 알겠죠? 즉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요? Ag 플러스 2개가 얘가 CU2 플러스 하나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니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양이온, 물론 이온의 종류는 다르지만 양이온이 2개짜리가 하나짜리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요. 수용액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음이온의 수, 음이온은 여기서 뭐였죠? NO3-죠. 그런데 NO3- 우리가 구경꾼 이온으로, 즉 구경꾼은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는 어쨌든 구경만 한다. 즉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죠. 반응 안 한다. 반응하는 애들은 아까 전에 얘랑 얘인 이것만 반응하죠. 이걸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자 이온. 자,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구경꾼 이온은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닌 변하지 않는다요. 즉 음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D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뭐예요? 네, 1번입니다. 3번의 답은 몇 번? 1번. 4번 문제입니다. 산과 염기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산과 염기 수용액 모두 전류가 흐른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니까 모두 전류가 흐르죠. 염기 수용액은 공통으로 같은 양이온이 존재한다. 염기 수용액은 공통으로 같은 음이온이 존재하죠. OH-고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은 산의 성질이다. 자,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 이거는 그렇죠. 노초파. 파란색은 염기성이죠. 그러니까 염기의 성질입니다. 줄여서 염기성이라고 하죠. 4번.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여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산의 성질이다. 산소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게 산의 성질이죠. 5번.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은 염기의 성질이다. 자, 페노프탈레인은 그렇죠. 붉은색 또는 빨간색으로 변하죠. 염기일 때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1번입니다.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 위에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았더니 가에서는 실 주위가 붉은색으로, 나에서는 실 주위가 푸른색으로 변했다. 전류 흘러주었을 때 가와 나에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이동하는 방향에 전극과 색변화를 일으키는 이온을 각각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가와 나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질산칼륨 수용액은 그냥 전기가 잘 흐르도록 하는 용액입니다. 알겠죠? 뭐가 잘 흐르도록 전기가.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건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지랑요. 자, 그런데 여기 중간이 지금 이게 뭐냐? 리트머스 종이에요. 무슨 종이? 리트머스 종이. 자, 리트머스 종인데요.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묻힌 리트머스 종이에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인데 물론 묽은 염산도 같이 넣었고요. 중요한 건 이 리트머스 종이니까 어때요? 종이니까 원래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종이에는 전기가 안 흐르죠. 그런데 이걸 전기가 흐르려고 우리가 한 게 바로 질산칼륨 수용액입니다. 즉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기가 잘 흐르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넣었어요? 추가적으로 그렇죠. 묽은 염산을 넣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묽은 염산이
뭐예요? HCl이죠? 이 HCl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돼서 얘네가 각각 H 플러스는 그렇죠. H 플러스는 어느 극? 플러스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요.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조각이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질산칼륨을 넣는 이유가 뭐라고요? 질산칼륨을 넣는 이유는 자, 여기가 전선인데 이 전선인데 여기가 종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종이에 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고요. 추가적으로 묽은 염산을 가운데 실에다가 묻혀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전기가 흐르면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자, 수산화 나트륨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지가 연결돼 있어요. 전지가. 그런데 여기도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이걸 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겁니다. 그럼 이제 종이에 전기가 흘러요. 리트머스 종이에 전기가 흐른다고요. 거기에다가 실에다가 이 가운데 이 실 있죠. 이게 실이에요. 여기다가 자, 무슨 나트륨?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을 묻히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NaOH를 묻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OH 마이너스는 어느 쪽으로 하고 OH 마이너스는 그렇죠.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요. Na 플러스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이거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좀 지저분해서 약간 지울게요. 여기서 보시면 결국 이 H 플러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건데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 색깔이 어떻게 되고 붉게 변한다고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붉게 변한다고요. 자, 그리고요 얘는요 그렇죠. 바로 OH-가 파랗게 만드는 건데 OH-가 바로 이쪽으로 가면서 파랗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Na 플러스는 반응 안 해요? 예, 얘는 이쪽으로 가긴 하지만 얘는 뭐 리트머스 종이와 반응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색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로 Cl-는 이쪽으로 가긴 하지만 색 변화가 없어요. 리트머스 종이. 오로지 H 플러스나 OH-만 색 변화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한 번만 더. 자, H 플러스가 어떻게? 자, 이쪽으로 가면서 색 변화가 있고, 여기는, 그쵸. 이렇게 가면서 색 변화가 있죠. 이쪽으로.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가와 나에서 색 이동하는 방향의 전극과 색 변화를 일으키는 이온. 가에서는 우리가 산이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극. 무슨 극? 마이너스 극. H 플러스. 이거 맞고요. 나에서는요.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건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답 몇 번? 2번. 되시죠? 산이니까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서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고 얘는 OH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면서 리트머스 종이를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농도와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요. 그러니까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맞나? 2번이고요. 6번 볼게요. 자, 반응시킨 후에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최고 온도, 여기 온도 표시가 있죠. 최고 온도인데요. 이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거예요. 각각의 최고 온도인데 그 각각의 최고 온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가 있죠. 그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중성인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중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중성은 그렇죠. 중화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중화점이란 건 중성이 되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온도가 가장 어떻겠어요? 온도가 가장 높다.
그럼 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맞아요. B죠. 바로 이곳이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점이겠어요? 바로 그렇죠. 중화점이겠죠. 이 점이 바로 여기 온도가 가장 높은 중화점에 해당한다 라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비율이 묽은 염산, 얘는 산이죠. 수산화투륨은요 염기죠. 그러면 산과 염기 비율이 지금 6하고 6이에요. 그 말은 1대1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6mm, 6mm. 그러니까 이때가 중성이라고요. 이때가 뭐라고요? 이때가 중성입니다. 그러면 색깔을 달리할게요. 여기서는 얘가 8이고 얘가 4니까 누가 더 많아요? 산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성? 얘는 산성을 나타낸다. 얘 산성. 여기 위에다 산성이에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그렇죠. 얘도 산성이겠죠. 자, 이번엔 이쪽을 볼게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염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6, 6이니까 1대1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4, 8이니까 8이 더 크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요. 얘는 더 염기성이겠죠. 2, 8이니까. 그래서 염기성.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운데만 중성이네요. 1번부터 볼게요. pH는 A가 가장 작고 B, C 순이다. 자, pH라고 되어 있는데요. pH는 산이 가장 어때요? 가장 작고요. 그런 다음에 중성이 마지막으로 염기성이 가장 pH가 큽니다. 중성일 때 pH는 7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맞나요? 자, 아까 A가 산이라고 했죠. A가 산 맞고요. B는 중성입니다. 그리고 C는 염기성이니까 1번 맞네요. 예, 맞습니다. A와 C를 섞으면 중성이 된다. 저 여기 A하고 C가 있어요. 그쵸? A와 C가 있는데 이 A와 C 중에서 보시면 여기 8이고 여기 4잖아요. 여긴 4이고 8이잖아요. 그럼 얘랑 A랑 C를 섞어봐요. A랑 C를 한번 섞어봐요. 얘와 얘를. 그러면 합치면 얘도 12. 8하고 4 더하면 얘도 10이니까 12, 12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즉 같은 양을 더했으니까 중성 맞습니다. 지금 A랑 C를 섞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이 12, 12, 산도 12, 염기도 10이니까 중성 맞죠. 자, B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성일 때 아무래도 생성되는 양이 가장 많겠죠. 자, 이거 맞습니다. C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다. 자, C를 볼게요. 자, C를 보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뭘까요? 자, 우선 산은 우리가 HCl이라고 그랬죠. 염기는 NaOH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C를 보면 자, 이 C를 보면 이 C에서 4하고 8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이 8에 해당하는 얘가 많고, 즉 얘가 많은 거죠. 근데 OH-는 지금 위에 있는 묽은 염산의 H 플러스와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반응 안 하는 Na 플러스가 이 중에서 가장 많겠죠. 즉 Na 플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이해되시나? 다시 한번. 자, C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뭐냐? 자, 4하고 8 중에 누가 커요? 8이 더 크죠? 그러니까 수산나트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NaOH인데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OH 마이너스는 묽은 염산의 H 플러스랑 반응을 할 테니까 반응 안 하는 Na 플러스가 가장 많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총 이온수는 모두 같다. 자,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총 이온수가 모두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물이 생성된다는 것은 물이 생성되려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이지만 얘는 이온이 아니죠. 분자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생성될수록 이온수가 작아집니다. 즉 이온수는 모두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답은 5번입니다. 6번의 답은 5번이고요. 다음 넘어갈 거예요.
7번입니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는 보기에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중화 반응은 우리가 산염기 반응이라고 했죠. 자, 기억 맞죠? 아무래도 레몬즙하고 비린내 이거는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했죠.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산이고요. 석회가루는 여기서 염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봤고요. 철가루가 들어있는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진다. 이거는 철가루가 산화 처리되는 거예요. 즉 철가루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 처리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을 우리가 손난로로 이용을 하는 거죠. 산화 처리된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고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죠. 즉 디귿은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7번의 답은 3번이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더니 시험관 내부에 붉은색 물질이 생성되었고 석회소가 뿌옇게 흐려졌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산소의 이동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대요. 시험관에 산화구리와 탄소, 이게 시험관이거든요. 이 유리관이 이게 시험관이에요. 시험관. 여기에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를 같이 섞고 지금 가열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가열을 시키면은 시험관 내부에 물질이 붉은색으로 생성됐대요. 즉 가열을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넣고 가열했더니 붉은색이 생성됐다는 건 이 붉은색이 뭐예요? 바로 구리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 구리를 말하고요. 그리고요. 그럼 석회소가 뿌옇게 된 거는 뭔가가 여기서 나중에 구리가 되고 나중에 어떤 기체가 나와서 이 석회소와 반응해서 뿌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석회소를 뿌옇게 하는 기체가 뭘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죠. 그러면 결국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반응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화학 반응식을 쓰면 산화구리와 누가 반응해서 탄소가 반응해서 구리하고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이 뭘까요? 한번 보죠.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건 뭐예요? 산소를 잃었죠. 그러니까 얘는 환원이죠. 산소를 잃었잖아요. 자, 반대로 탄소가루가 이산화탄소, 즉 C가 CO2가 되는 건 산소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죠. 즉 산화되는 물질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반응물에서만 쓴다고 했죠. 이게 반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구리는 뭐다? 산화되는 물질은 뭐다? 산화되는 물질은 그렇죠. 탄소가루죠. 환원되는 물질은 뭘까요? 네, 산화구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두 수용액의 혼합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떤 색이 나타날지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얘는 산이죠. 얘는 염기입니다. 그럼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건데요. 이 두 수용의 혼합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2O가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를 반응시켜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물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는 반응하겠죠. 즉 얘와 얘는 반응하겠죠. 누구랑요? 그렇죠. 이 OH 마이너스, 얘가 OH 마이너스예요. 얘랑 반응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H 플러스 이거 한 개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얘 하나는 H 플러스가 남겠죠. 자, 이걸 공통적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H2O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H 플러스 하나는 남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Cl 마이너스 하고 Cl 마이너스 두 개죠. 얘네랑 Na 플러스는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겁니다. 결국 혼합했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산성을 띠죠. 산성을 띠면 BTB 용액은 색깔이 뭐예요? 네, 노란색입니다.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죠.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떨어뜨렸을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극가닥을 서술하시로 그러니까 좀 자세히 써볼까? 자,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맞고요. 극가닥이 뭐예요? 극가닥이 혼합 용액에 H 플러스가 남아있어. 뭘 띈다? 산성을 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렸을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D가 나타내는 이온이 무엇인지 각각 이온식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 묽은 염산이 있으면 여기다가 NaOH 수산화 나트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은 어때요? 고정이죠? 맞죠? 고정. 일정합니다.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NaOH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이온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전에 우선 얘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NaOH는 Na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이 고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특히 이 Cl 마이너스는 어때요? Cl 마이너스는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즉 B는 여기 이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산나트륨 수용액 부피, 한마디로 NaOH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는데 여기서 이 B는 어때요? B는 일정하죠. 이 B가 그럼 뭘까요? 그렇죠. B가 바로 Cl-입니다. 처음 양이 일정하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온이 Cl- 이온이죠.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번엔 이 A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 처음에 0이었다가 쭉 증가하는 거. 자, 요거는 바로 그렇죠. Na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Na 플러스는 처음에는 이 비커 안에 없다가 점점 넣어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일직선이 됩니다. 즉 이렇게 일직선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 되는 것들은 서로 어떤 것과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선 Na 플러스고요. 그래서 A는 보다 Na 플러스다. B는요 Cl 마이너스예요. 자, 다음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없다가 생기는 거 있죠. 이건 뭘까요? 없다가 생기는 거. 자, 요거는 OH 마이너스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바로 이렇게 없다가 생기는 거, 이건 OH 마이너스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C는 OH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없는 이유는 OH 마이너스가 들어가자마자 이 H 플러스랑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H 플러스가 없을 때부터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C는 바로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뭘까요, 그럼? 처음에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는 0이 된다. 자, 얘는 뭐냐? 얘는 D는 바로 H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비커 안에 H 플러스가 있잖아요. HCl에. 그런데 이게 OH 마이너스에 의해서 점점 양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다 물로 바뀌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없다 이 말이죠.